이런 느낌이야?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꿈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객석을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오늘 특별히 관객 여러분과의 대화를 위해서 오늘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할 일을 대신 해주셔갖고. 와, 근데 지금 밖에서 노래하기로 하고서 그래도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셔서 노래를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수다 떨다 갑자기 나오시더니 노래 이렇게 하시네요. 신기하다. 네. 영화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지금부터 영웅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MBC 라디오에서 FM 영화음악 진행하는 김세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화를 만드신 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하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나와주신 세 분이 직접 인사를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영웅을 연출한 윤재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중근을 연기한 정성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영웅의 음악감독 김문정입니다. 김문정 음악감독님에 대한 박수가 제일 큰 것 같죠? 일단 사전에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화 영웅을 보기 전에 뮤지컬 영웅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예, 유튜브에서 클립 본 거 안 됩니다. 예, 유튜브 클립 말고 뮤지컬 영웅을 공연장 가서 한 번이라도 보신 분. 네. 맞네. 혹시 3번 이상 보신 분 있나요? 훌쩍 뛰어넘어서 설마 10번은 없겠죠? 네? 이거 이제 감독님이 제일 긴장하실 것 같은데요. 원작을 보신 분이 이렇게 많은데 감독님께서 뮤지컬 영웅 영화 영웅 만드시면서 원작 팬들도 만족할 만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일단 김문정 음악 감독님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뮤지컬을 안 보시고 영화를 보신 분들도 물론 계시니까 일단 뮤지컬 영웅은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을 네, 뮤지컬 영웅은 2009년에 초연된 안중근 의사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으로 시작된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로 또 영화 개봉일과 동시에 또 개막을 합니다. 21일에 맞춰서 개막을 하고 9번째 시즌을 맡고 있죠. 뮤지컬 영웅은 그 안중근 의사의 거사 1년 전에 일을 영화랑 똑같이 다루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굵직굵직한 넘버들이 있고 또 주조연 배우들의 아주 소위 뮤지컬 넘버라고 하는 오디션에서 가장 많이 열창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 노래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저도 영화를 먼저 관람한 관객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마지막 장면에 같이 울었고 처음 장면부터 벅차올랐습니다. 사실은 오늘 오후에 오늘 그 낮에 저희가 영웅 CG 프로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21일 날 개막을 앞두고 정성화 씨랑 같이 처음부터 쭉 오케스트라랑 처음 그 맞춰보는 리허설을 CG 프로브 리허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수의 배우들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지금 이 리허설에 임해서 그랬는지 다른 여느 때보다 굉장히 뜨거운 열기 속에 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리허설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좀 지휘를 하고 있는 음악 감독 중에 한 명인데요. 뮤지컬 영웅은 다른 어느 작품보다 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게 되는 작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관람한 이후에 그 사명감과 책임감이 좀 더 무겁고 진중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관객 여러분들도 영화와 함께 뮤지컬도 같이 즐겨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윤재균 감독님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뮤지컬 얘기 조금만 더 해야 돼서 잠깐만 대기해주시고, 사실 우리는 이 뮤지컬 영웅의 주인공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죠. 사실 그에 대해서 정확히는 다 모른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스토리인데 아직 이 영화는 외국으로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뮤지컬 영웅 외국에서도 공연했잖아요. 네네. 김은영 음악 감독님하고 정성화 배우님은 외국 관객 반응을 아셨을 테니까 외국에서는 어떤가요? 외국에서도 이 작품을 좋아하나요? 저희가 그 미국 브로드웨이에 있는 링컨 센터라는 그 진짜 브로드웨이 한복판에 있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극장 같이 큰 규모의 극장이었습니다. 첫 공연 때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관객을 꽉 채우셨어요. 근데 외국 분들이니까 우리나라의 그 어떤 소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냥 피상적으로 보시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의 기립박수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분들이 제일 열광했던 부분은 안중근 의사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 현란한 군무와 좋은 음악에 굉장히 큰 점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좀 어깨가 으쓱하면서 한국으로 귀국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공연 마지막 날에 안중근 의사 외손녀께서 편지를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편지를 전달해주고 가셨는데 제가 배우들 앞에서 읽어줬어요. 그때 우리끼리 이제 그 목이 메어서 그 첫 노래가 좀 위험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진짜 그분을 느끼면서 공연을 한다는 게 이렇게 멋진 일일 줄은 몰랐었습니다. 제 한국에도 오셔서 이 영화도 그리고 저희 뮤지컬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유명한 뮤지컬을 감독님은 언제 처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2012년도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댄싱 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황정민, 엄정화 씨가 주연했던 댄싱 퀸이라는 영화에 정성화 씨가 조연으로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개봉을 하고 나서 정성화 씨가 뮤지컬 영웅을 공연을 한다고 저와 감독님 또 스태프분들을 몇 분을 초대를 해서 제가 영웅 공연을 보러 갔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거는 영화가 끝날 때쯤 제가 오열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먹먹했고 너무나 많이 슬펐고 또 끝나고 나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다음에 자부심이 느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죄송했어요. 너무 불쌍했고 너무 죄송스러웠고 지켜드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언젠가는 꼭 이 영화를 이 뮤지컬 영웅 공연을 영화로 만들겠다 결심한 것은 2012년부터였습니다. 그럼 원래 뮤지컬을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한번 뮤지컬 장르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안중근이라는 작품을 만나서 이게 된 건지, 아니면 안중근이라는 스토리를
뮤지컬이니까 그 형식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뮤지컬을 만드신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꼭 뮤지컬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뮤지컬 공연, 영웅 공연을 보고 이 공연을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만든다고 하면은 드라마나 이런 장르로 풀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감명을 받고 영화화하겠다고 한 것은 뮤지컬 영웅 공연이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뮤지컬 영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결심 이후에 아마 뮤지컬 영화에 대해서 나오는 영화는 거의 다 보고 뮤지컬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성공한 뮤지컬을 영화로 만들 때 꼭 뮤지컬의 주연 배우를 영화로 꼭 쓰는 경우가 있지는 않잖아요. 정성화 배우님도 어느 정도 예감을 하셨다고 만나자고 했을 때 네네네. 설마 나를 쓰자고 할까 말까에 대한 맞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드시겠다고 할 때 그것이 소문이 돌았어요. 처음에는. 예, 영화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때는 어떤 생각이냐면 만들어지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정확하게 발표를 하신 거죠. 감독님이 공연을 보러 오셔서 성화야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들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주인공을 할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퍼센테이지 정말 순사숙고해서 한 7%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잘하면 할 수도 있는데 워낙에 그 영화 배우 여러분들 중에 노래 잘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누가 안중근으로 어울릴까라고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꽤 그 후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어떻게 되면 나머지 93%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다른 역할이나 아니면 그 안중근이 아니라면 제가 거기 안중근 하신 분에게 내가 많은 팁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좀 옆에서 많이 도와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감독님이 전화가 오시더니 성화야 사무실로 좀 들어와 봐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죠. 근데 가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화야 이번에 누구누구가 하기로 했으니 네가 좀 많이 도와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갔더니 정말 대본이 갓 구운 빵처럼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걸 탁 내미시더니 너를 그 안중근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 지금부터 살을 빼줘라. 그러신 거예요. 제가 그때 86kg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빼야 합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너를 안중근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빼줘.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진짜 정말로 치열한 다이어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증인이요, 증인. 네네. 그래서 공연하다 쓰러지기도 했고, 예,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뭘 물어보셨죠? 기억이 좀 아니요. 예. 죄송합니다. 말이 막 이렇게 참초포로 가네요. 네. 지금 제가 질문한 게 정확한 대답이었고요. 그런데 그 제안 받고 바로 오케이 하신 거죠. 근데 네, 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는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덥석 물어야지. 근데 그러셔도 됐을 게 최근에 감독님 인터뷰 보니까 네. 정성화 배우가 거절했으면 집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거절했으면 무릎 꿇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 대한민국 영화계의 큰 거목인 그 감독님의 무릎을 꿇게 하는 배우는 이 작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작품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생각이 많으신 분이구나. 근데 살면서 본인이 안중근 의사를 닮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전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뒤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누가 봐도 안중근인데. 그러니까 저 포스터를 보면서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자 정말 대한민국의 분장 기술이 정말 발달했고 그리고 사진 찍으시는 분이 어쩜 저런 순간을 캐치하셨을까. 그때 저 사진 찍을 때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한 15분 만에 찍었어요. 그 사진 작가님께서 이렇게 쭉 찍으시더니 됐습니다 이제 나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도 조금 더 찍지 않나요? 아니요 다 나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가 좀 없으신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순간을 너무나 잘 캐치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예, 정말 감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태프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음악 GV인데 지금 음악 얘기를 못 하고 빨리 이제 정신 차리고
그 음악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성화 씨를 어떻게 왜 캐스팅했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그 영웅을 영화화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저는 감독으로서 목표가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뮤지컬 영웅 공연을 보신 분들에게 절대 이 영화를 봤을 때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인 만큼 전 세계 시장에 내놔도 절대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겠다. 이 딱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뮤지컬 관객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안중근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성화 씨가 뮤지컬 영웅을 공연한 것을 보신 분들이 만약에 정성화 씨보다 더 실력이 떨어지는 배우가 아무리 네임밸류가 높다고 해서 그 역할을 연기를 했다고 하면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성화 씨 외에는 대안이 없었고, 전 세계 시장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겠다, 이 목표를 위해서도 제일 실력 있는 사람이 안중근 역을 맡아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성화 씨 외에는 대안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 영화를 뮤지컬 영웅을 영화화한다고 했을 때 성화 씨에게 바로 같이 하자 말을 못했었냐면, 뮤지컬 영화가 흥행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약간의 불모지기 때문에 일단 투자사를 설득을 시켜야 됐습니다. 뮤지컬 영웅을 영화화하겠다는 것을 투자자한테 설득을 시키고 투자를 받아야 영화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이끌어내야 했고, 또 거기다가 주인공이 정성화 씨로 가겠다는 것을 최종 확인과 설득을 시키고 결론을 낸 다음에 성화 씨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성화 씨한테는 영화화 한다는 말은 했었는데 같이 하자고 말을 바로 못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투자사와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고 정성화 씨를 주연으로 하기로 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성화 씨한테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무릎을 꿇지 않고 영화를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같은 이야기이긴 해도 뮤지컬과 영화는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뮤지컬로 공연된 작품을 영화로 만드는 데 있어서 아마 수많은 고민과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텐데, 모든 분야를 다 말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음악에 좀 한정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뮤지컬 음악 감독님을 하신 김문영 감독님이 보시기에 이 영화의 어떤 선택에 대한 좀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감히 평가는 그렇고요. 아니, 심사평. 그런 건 좀 잘합니다. 아니, 저도 사실은 윤재균 감독님과의 만남이 오늘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영화를 만드신다고 하시고 사무실에서 같이 초반 회의를 몇 번을 진행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윤재균 감독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던 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연은 어떤 곡이 끝나면 박수가 나오거든요. 박수가 나오면서 그 다음 장면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런 전환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녹음 방식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과 또 배우들을 어떻게 노래 연습을 시켜야 되고, 이런 초반에 회의를 하다가 영화는 또 뮤지컬 음악과는 또 다른 프로세스인 것 같다. 윤재균 감독님하고 저랑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보고, 제가 이제 중간에 빠진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드리고 관심을 계속 성화 씨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터인데요. 중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틀 전에 13일날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떤 점이 놀랐냐면, 일단 감독님께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감독님이 이 작품을 정말 사랑하신 티가 너무나 났어요. 그래서 장면 전환에 있어서 감히 감독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하나의 이게 연극의 요소도 같이
갖추면서 또 영화의 어떤 그 전환의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신 티가 엄청 많이 났고요. 그리고 저는 잘 아는 이 뮤지컬 노래에 나오는 음악들이 굉장히 계속 삐지로 깔립니다. 언더스코어로 깔려서 굉장히 익숙하고 반갑게 와 닿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모든 사람이 용기를 내서 만들어준 작품이다. 정말 너무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정성화 씨 공연장에서 노래 훨씬 더 잘합니다. 영화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런데 정성화 씨가 연기에, 영상에 노래를 약간 숨기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체 톤을 맞추기 위해서, 감정 변화를 위해서,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약간 노래의 욕심을 조금 덜 내시고 연기에 접근하신 부분들이 느껴졌고요. 또 김고은 씨를 비롯해서 여러 노래에 익숙하지 않은 배우들이 노래를 부르심에 용기를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수월하고 아주 유려하고 수려하게 노래를 열창을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이 내용 속에 가사의 내용을 담아내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용기를 내주신 게 너무 감사드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우리나라 관객들이 뭐 라라랜드나 이런 뮤지컬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익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한국 영화 노래만 나오면 오글거리고 뭔가 이상하고 불편해요. 이게 외국 영화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 나오면 이상해요. 여러분이 이제 저는 용기 내주셔야 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뮤지컬 영화를 만들었는데 우리말로 노래함에 익숙함, 그리고 우리말로 노래함에 어색하지 않음, 그리고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용기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뮤지컬을 오리지널로 하는 영화들 굉장히 많거든요. 외국엔 오즈의 마법사나 뭐 사운드 오브 뮤직이나 여러 영화들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는 지금 최초의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거에 용기를 내주신 제작진과 배우 여러분, 그리고 이제 관객 여러분들께서 이 뮤지컬 영화의 시초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오글거리지 않는, 우리가 우리의 노래를 잘 받아들여 주심에 있어서 용기를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용기를 내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욕심만 내면 되거든요. 그 한국에서 스포츠 영화 안 된다는 인식들이 있을 때 사실 국가대표 같은 영화가 용기를 내서 스포츠 장르로 성공을 거둔 뒤에는 스포츠 영화를 만드는 데는 욕심만 내면 되는 문제가 됐고, 한국에서 여성 배우가 원톱이나 투톱으로 주연하는 영화도 안 된다는 인식들이 있을 때 누군가 용기를 내면 그 뒤에 사람들은 욕심만 갖고 작품에 도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용기의 어떤 용기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고요. 정성화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뮤지컬과 영화에서 부르는 노래는 같지만 여기 뮤지컬 보신 분들도 뮤지컬 공연 가서 노래하는 정성화 배우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보신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바꿔 생각하면 노래하는 그 연기하시는 입장에서 카메라 앞에서 노래하시는 것도 처음일 것이고, 그래서 뮤지컬에서의 어떤 음악을 할 때와 그리고 이 영화라는 매체에서 음악할 때 혹시 첫 촬영이 기억나시나요? 첫 촬영 때 왠지 저는 멘붕이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감독님하고 우리 촬영하기 전에 정말 소통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노래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감정을 잡고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을 송 모먼트라고 하거든요. 알아두세요. 송 모먼트. 이제 그 송 모먼트를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 감독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노래의 가사가 무조건 대사처럼 들려야 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이 무엇입니까? 조국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했는데 타국의 태양 이렇게 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오글거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포기하고서라도 어떻게든 대사처럼 타국의 태양 이런 식으로 똑같이 아까의 감정과 그다음 지금 노래의 가사말이 연결돼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제일 처음 찍은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었습니다. 타국의 태양. 근데 그때 이제 처음이라서 그동안의 뮤지컬 무대에서는 제가
노래를 시작하면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쫙 멋있게 들리면서 제가 목소리를 다구게 이렇게 하면 리버브가 탁 매겨져서 관객 여러분들이 듣는 그 음향을 저도 듣거든요. 같이 즐기면서 다구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 목소리를 수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생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노래방 갔을 때 에코 없는 소리. 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되니까 이게 노래를 되게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뭡니까? 아무것도 안 잡히죠. 그래서 첫 촬영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장면만 테이크를 한 10번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10번 가고서 끝나고 나서 제가 침울해 있는데 감독님이 엄지척을 해주셨어요. 정성아 잘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장면이 제일 생각이 납니다. 영화에서 배정남 씨가 하듯이 엄지척을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감독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뮤지컬 영화들이 사전에 녹음을 하고 그리고 연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싱크를 맞추는 방식을 택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 기억에 레미제라블이 현장 라이브 녹음을 해서 화제가 됐었던 영화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뒤에 만들어진 영화들도 모두 그 선택을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런데 처음 만드시는 뮤지컬 장르 영화에서 현장 라이브로 음악을 녹음하겠다라고 결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신 영화의 한 70% 정도는 저 촬영 현장에서 노래한 그 음원을 사용한 거거든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사실은 뭐 용기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에 정답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 명확한 목표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뮤지컬 영웅을 보셨던 관객분들을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 다음 두 번째, 전 세계 시장에 내놔도 절대 부끄럽지 않은 한국의 뮤지컬 영화를 만들겠다. 이 두 가지 목표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론은 라이브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을 한 이후부터 사실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스태프들의 고통은 촬영을 들어가기면 한겨울에 찍었는데 세트장은 이렇게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이 추운 한겨울의 세트장에 사각사각거리는 소리 때문에 패딩이나 파카 같은 것을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닥에 극장처럼 이렇게 좋은 카페트를 깔면 좋겠지만은 안 되니까 전부 다 담요를 다 깔았습니다. 수백 평이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스태프들이 신발에 운동화에 다 헝겊을 덧대야 했습니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서리가 기차 난간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은 기차 난간이기 때문에 바람이 날려야 되잖아요. 머리카락, 옷이. 바람이 날리면 강풍기를 써야 됩니다. 근데 강풍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선풍기인데 지름이 1m가 넘는 선풍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큰 강풍기를 세트장 밖에 50m 밖에 강풍기를 틀고 지름이 한 50cm 되는 튜브를 한 100m 정도를 만들어서 배우 앞에 바람만 나게, 소리는 없이 바람만 나게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실내 세트장은 그런 방법이라도 있으니 좋았습니다. 근데 야외에 나갔을 때 저희가 시대극이니까 주로 시골, 다음에 산 이런 데서 찍었는데 벌레 소리는 아마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스태프들은 하루 전날에 그 촬영장에 가서 사방 몇백 미터에 다 방역을 해야 됩니다. 벌레를 없애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벌레 소리가 또 들어가면은 연기를 너무 잘했는데도 벌레 소리가 들어가면 오케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힘들게 찍었고 또 그거는 사전에 촬영할 때 힘든 거죠. 사후에 촬영 후에는 더 힘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영화 촬영할 때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붐 마이크라고 해가지고 큰 짝대기 같은 데 해서 마이크를 배우 머리 위에 대고 녹음을 하잖아요. 근데 노래를 할 때는 붐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하고 이 마이크하고 거리가 최소한 50에서 1m 정도 떨어지면 그 소리가
녹음되는 동안에 다른 소음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깨끗한 목소리를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마이크를 설치를 해야 됐습니다. 그게 와이어리스 마이크라고 해가지고 선이 없는 무선 마이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무선 마이크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대로 영화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OK가 나오면 이 무선 마이크를 일일이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지워야 됩니다. 그게 1000커트가 넘습니다. 우리 영화에.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라는 영화가 CG가 제일 많이 들어갔고 국제시장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커트 수로만 보면은 영웅이 CG 커트가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이크 지우는 거는 오디오에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지우고 옷 색깔로 입히면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반주를 들을 때 쓰는 인이어, 이어폰, 가수들이 귀 뒤로 해서 그 인이어 마이크 그 이어폰을 듣고 반주를 듣고 노래를 하잖아요. 이거를 전부 다 끼고 촬영을 하면 오디오에 있는 마이크는 조그맣기 때문에 지우면 되지만 이 귀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성화씨 마찬가지고 모든 배우분들이 인이어를 끼지 않은 귀를 360도로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인이어를 쓴 그 커트를 다 지우고 그 360도 찍었던 그 귀를 다 갖다 붙였어요. 그게 1000커트가 넘습니다. 감독님 우시는 거 아니죠? 그리고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배우분들은 얼만큼 힘이 들었느냐. 배우분들은 스태프들은 그렇게 힘이 들었고 배우분들은 아까 성화씨가 말한 것처럼 노래에 신경을 쓰면 감정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으면 오케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정을 연기는 너무 잘했는데 노래가 음이탈, 속된 말로 삑살이라고 그러죠. 음이탈이 나면 그것도 오케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테이크를 많이 가는 감독이 아닙니다. 보통 1, 2, 3, 3번 테이크 안에 오케이를 내는 편인데 독창이 나왔을 때는 더군다나 노래를 부를 때는 커트를 최대한 끊지 않기 위해서 롱 테이크,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커트로 가는 방식을 많이 차용을 했기 때문에 배우들이 처음 노래를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와 연기가 다 오케이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창 나오는 부분은 최소한 10번 이상의 테이크를 갖고 근데 격정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배우들은 테이크 한 3번만 부르면 다 탈진합니다. 근데 그걸 오케이가 안 났기 때문에 끝까지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노래를 불렀고 탈진할 때 모습을 봤을 때 참 감독으로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제일 테이크가 많이 갔던 장면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장부가 부를 때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가 있는가? 카메라가 쫙 빠지면서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1분이 넘는 롱테이크입니다. 성화씨도 무아지경이 돼서 아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실 거예요. 인터뷰한 거 보니까 잘못 인터뷰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에서 13번 테이크를 간데 12번째인가 11번째인가 오케이가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본 촬영 때 이런 분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본 촬영 때 13번 테이크를 가가지고 맞습니다. 11번째인가 12번째 오케이를 해서 편집에 붙였습니다. 편집을 하고 믹싱을 하다 보니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성화씨가 그때 그 김고은 씨 다시 재촬영할 때 다시 다시 찍었잖아요. 예. 다시 몇 달 뒤에 다시 와서 그 장면을 다시 찍었습니다. 또 10몇 번을 또 불렀어요. 그래서 오케이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오케이를 해서 붙여놓으니까 또 약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영웅 30 찍을 때 다시 저 장부가 부른 거 기억나세요? 네네네, 기억나요. 또 불렀습니다. 또 10몇 번을 불렀어요. 다 합하면 저 마지막에 장부가 오케이 난 그 롱테이크 안 끊었잖아요. 한 카트로 끊어서 한 카트로 그냥 계속 끝까지 얼굴까지 간 그거는 다 합하면 한 40번 정도 찍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케이로 낸 겁니다. 이거는 배우님도 할 말이 많겠네요. 네, 제가 이제 그 영화 촬영을 다 마치고 크랭크 업을 하고 72kg까지 뺐거든요. 86kg에서
그래서 이제 아싸 끝났다 이러면서 마음껏 먹었어요. 그래서 72kg에서 78kg까지 되는 데는 몇 주 걸리지 않았어요. 네, 금방 불더군요. 정말 세상에. 야식도 마음껏 먹고 싶은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불었는데 어느 순간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성화야, 그 부분 다시 찍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74kg가 된 거예요. 네, 근데 나머지 2kg가 남았잖아요. 근데 신이 도왔습니다. 제가 그때 백신을 맞았는데요. 그 백신의 부작용이 설사로 온 겁니다. 그 설사 이틀 만에 2kg가 빠지더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체중계에 올라가니까 72.8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다시 찍었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40번이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지부를 진행했지만 설사 토크 처음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정성화 배우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어쩌면 조금씩 모양은 달라도 비슷한 고생을 했을 이 수많은 출연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김민정 음악 감독님께 여쭙고 싶어요. 일단 이제 뮤지컬 영웅을 맡는 스텝의 입장을 잠시 줬고 영화로 된 영웅을 본 관객의 입장에서 어떤 시퀀스 혹은 어떤 노래, 그러니까 내가 뮤지컬 할 때와 다르게 이 영화에서는 어떤 노래가 제일 좀 와닿더라 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네. 사실 저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황후마마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와닿았던 첫 번째 장면인 것 같습니다. 김고은 배우께서 네, 처음에 김고은 배우 서리 역을 맡은 김고은 배우가 이제 명성황후 시해 당시에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 노래로 뮤지컬에서도 약간 재연 장면이 살짝 나오는데 역시 영화의 영상미를 빌려보니까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와닿고 그래서 그 노래 뮤지컬에서는 그냥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여배우의 절절한 씬인데 영화로 보니까 그 장면이 정말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서사와 왜 그녀가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의 설명이 굉장히 영상으로 잘 붙여져서 설명이 돼서 그 장면이 새롭게 저한테 보여줬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첫 장면의 단지동맹 장면도 무슨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장면과 또 그날을 기억하며 장면은 잊을 수가 없는 울컥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뮤지컬에서는 또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공연의 씬이 있잖아요. 추격씬이나 누가제인인가 그런 씬들도 있는데 다양하게 이 작품의 매력을 충분히 과시한 영화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적인 장면을 굉장히 동적으로 극적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뮤지컬을 보던 이 기본 시퀀스의 구조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관람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각 예술 장르의 장점을 가지고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정성화 배우님은 어떠세요? 뭐 본인의 파트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배우의 파트도 있을 텐데 완성된 영화를 보고서 특별히 좀 기억에 나는 어떤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저 십자가 앞에서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것도 원테이크로 불렀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말 고생하면서 불렀습니다만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노래가 끝나면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어요. 네. 저도 영화 보면서 자꾸 박수 치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근데 재밌는 게 첫 테이크를 갔을 때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불렀나 보다 감독님이. 근데 조금 아쉬우니까 다시 한번 하자. 알겠습니다. 다시 했죠. 이제 박수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 10번 정도 하니까 스태프들이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도 정말 고생하면서 찍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는 눈물이 막 떨어지면 안 되는데 막 눈물이 다 떨어지고 막 이럴 때도 있었고 또 여기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주책 없이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조절하기도 되게 힘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 영화에 이렇게 나오니까 내심 뿌듯하더라고요. 네. 저는 십자가 앞에서 노래 부르는 그런 장면이 아마 뮤지컬과 다르게 영화로 해낼 수 있는 어떤 순간 연출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실 그런 장면의 연출들은 영화이기에 가능한. 감독님은
역시 나훈이 선생님 노래일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노래일까요? 뭐 당연히 옆에 정성화 씨가 불렀던 모든 시퀀스의 노래를 사랑합니다. 근데 한 장면만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나훈이 선생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도마 그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왜 당신은 뮤지컬 영웅을 영화화하기로 결심을 했느냐. 제가 영웅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대결을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 영화의 절정은 아마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저격하는 하얼빈 역신이 아마 이 영화의 절정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금방 보셨겠지만 하얼빈에서 저격을 하고 뒤에 영화가 30분이 더 있습니다. 그 하얼빈 저격 장면은 영화의 절정이 아니고 전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웅이라는 영화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안중근과 이토의 대결이 아니고 한 엄마의 아들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어떤 자식의 아버지인 이 안중근과 또 그 엄마의 이야기에 제가 마음이 제일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문희 선생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나문희 선생님의 노래 실력이 여기 출연하셨던 모든 배우분들 중에서 제일 솔직히 떨어지십니다. 노래를 잘 못하십니다. 아니에요. 네. 근데 아마 보신 분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노래라는 게 아무리 기교가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의 감정과 진심을 전달하는 수단이 노래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 도마 이 노래 나문희 선생님 음정, 박자 다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진심으로 내뱉고 읊조리는 그 노래소리가 목소리가 떨리고 갈라지고 음정 박자 다 틀려도 여러분들한테 제일 잘 전달되길 바랬고 그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나문희 선생님이 불렀던 사랑하던 내 아들 도마 이 장면을 제가 최애 장면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네. 나문희 선생님은 몇 테이크 하셨어요? 저도 방송에서 만나 뵌 적이 있어서 정말 그 장면은 말 안 해도 1등 장면이고요.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여쭤봐요. 뭐 지금 이게 뭐 방송이 나중에 되거나 유튜브로 되거나 하면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문희 선생님께도 정말 죽을 죄를 많이 졌습니다. 사실 나문희 선생님 본편 촬영 때는 방 안에서 이렇게 베넷 저고리를 안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본편에서 찍었던 오케이는 리순 형무소 그 담벼락에서 울면서 걸어가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도마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었고 그렇게 그것도 원테이크였었어요. 한겨울에 찍었는데요. 나문희 선생님이 한 서너 번 찍고 나니까 그래도 선생님 체력이 안 좋고 너무 건강도 걱정이 되고 하셔서 한 5번 테이크를 가고 나서 그냥 오케이를 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거를 라이브로 고집을 했다가는 촬영이 끝나지도 않을 것 같고 또 나문희 선생님께 너무나 죄스러울 것 같다. 이 노래는 후시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테이크를 5번 만에 오케이를 했는데 나문희 선생님 당신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테이크를 계속 가셨어요. 그래서 그 테이크를 13번을 갔습니다. 롱 테이크를. 그래서 오케이를 냈어요. 13번째를. 그때 그 매니저가 나문희 선생님이랑 20년 가까이 됐는데 매니저한테 들었어요. 나문희 선생님 매니저를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테이크 3번 이상 가는 걸 본 게 오늘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역시나 10번 넘게 하셨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오케이 내고 한 달 뒤에 네? 정말 죄송한데 아쉬워서 그러니
재촬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근데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불평 한마디 안 하셨어요.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오셔가지고 방 안에서 베넷 저고리, 애기의 베넷 저고리를 잡고 안고 싶다고 우는 노래를 그걸 또 테이크를 열몇 번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오케이 장면을 여러분께서 보신 겁니다. 지금 아마 남은희 선생님이 집에서 붓글씨 쓰시고 계실 것 같아요. 위화헌이신 배우 본분. 영화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배우의 본분이다라고 붓글씨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남은희 선생님이 이토 히로부미 어머니로 노래를 해서도 울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미 목소리 나오는 데 제가 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시간이 너무 없는데 지금 관객분들을 위해서 굿즈도 준비해서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굿즈는 영웅, 보조 배터리, 그리고 김훈 작가 하얼빈 소설을 같이 드린다고 하는데 컴팩트하게 질문 3개만 받아볼까요? 짧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손을 들어주시면 네, 일단 네, 가운데 계신 분 먼저 드리고요. 네, 먼저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 뮤지컬도 2019년에 가서 봤었는데 그때도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오늘 영화도 엄청 감동적이었습니다. 윤재균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누가 죄인인가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뮤지컬에서 보면은 되게 무대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는 무대는 굉장히 정적인데 대신 이제 재판소와 재판소 밖에 이제 앙상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연출하실 때 뮤지컬적인 연출과 영화적인 연출 사이에서 어떤 고민을 하셨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누가 죄인인가 부분을 영화 보고 나신 분들 중에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일 그 감명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로 꼽아 주셨는데 결론은 제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노래를 할 때 판타지로 갈 것인가 리얼하게 갈 것인가. 판타지로 간다 그러면 안중근이 재판장 안에서 걸어 다녀도 되고 무대 밖에 나와서 국민들하고 같이 노래를 불러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래도 리얼하게 가자. 대신 카메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자. 무대에서는 그 배우의 무대 장치와 관객석을 보고 배우가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 장치를 이용해서 관객석 쪽으로 배우가 몸을 돌리게 되는데 영화는 카메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그 자리에서 리얼하게 그 동선 그대로 가게끔 하고 카메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방식을 택했고 영화 그 공연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공연 안에는 방청객도 기자 뭐 다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방청객도 같이 누가 죄인인가를 따라 외치거든요. 근데 역사적인 고증에 의해서 방청객, 변호인, 검사, 판사 그 실내 안에는 조선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누가 죄인인가는 그 법정 밖에 있는 민초들이 부르는 걸로 하고 내부에서는 누가 죄인인가는 다른 방청객들은 부르지 않는 방식 최대한 리얼리티를 살리면서 카메라의 역동성을 살리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저기 여자분 네 마이크와 가까운 분은 아니요 거기 뒤에요 오른 예 질문은 짧게 가능한 한 문장. 뮤지컬을 좋아하는데 영웅은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영화 영웅과 뮤지컬 영웅에서 감정이입을 위해 노래를 조금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말고도 좀 다르게 했던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뮤지컬과 영화에서 똑같이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지금처럼 부르는 것과 동시에 다른 노력을 기울인 게 있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일단 뮤지컬 연기는 이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서 지금 연기를 한다 그러면 아무리 마이크를 하고 있어도 저 뒤에 계신 분까지 제 감정이 전달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연기하거든요. 그래서 이토록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연기하는데 여기서 그랬다가는 재앙이 되죠. 영화에서 그랬다가. 그래서 제일 제가 공을 들였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감독님하고도 그랬는데 디테일하게, 최대한 세세하게, 세심하게, 그리고 감정을 조금이라도 제가 표현을 위한 표현을 하면 여기 다 들키더라고요. 조그만 그 화면에서도 들키는데 이런 큰 화면에서는 얼마나 더 들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세심한 연기를 하는 것에 가장 크게 그 공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노래 부를 때는 크게 불러야 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속삭이듯이 부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앞에 두고 영상을 누르고 혼자서 연습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서 했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그 현장에서 수정해가면서 맞춰서 찍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은 질문하신 분 스스로 답을 갖고 계세요. 뮤지컬을 보시면 그 차이가 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12월 21일에 뮤지컬이 마곡 시작이 되네요. LG 아트센터에서. 자, 다음 질문 이쪽을 한 번도 안 했죠? 네, 저기 손 흔드는 분께 드릴게요. 네. 아니 여기 밑에요. 여기 밑에 여기 남자분이요. 까만 마스크 쓰고 계신 분이요. 질문은 짧게. 네. 몇만 예상하십니까, 감독님? 말씀 잘하셔야 되겠는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그냥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린 절대로 나비족에게 질 수 없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은 일본과 싸웠는데 영화 밖에 계신 배우님은 나비족과 지금 싸움을 선포하셨네요. 사실 뭐 더 일찍 관객분들께 질문 기회를 드리면 좋았겠지만 저희가 이제 다음 상영도 있고 또 사실 막자 끊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 영화 만들고 오랜 시간 기다렸다 개봉하셔서 다들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고 또 이미 2009년부터 이거를 뮤지컬 작업을 하셨던 음악 감독님도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 가득 메워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영화 영웅은 옆에 계시는 정성화 배우님, 그다음에 또 김은적 음악 감독님, 포함 수많은 스태프들, 또 수많은 배우들이 정말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 저희의 진정성이 여러분께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고, 그게 전달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 영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많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의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SNS를 키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꼭 봐야 하는 영화라고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역사적인 인물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은 너무 교육적일 것이다, 너무 진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진지하던가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작품은 역시 재밌기도 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녀가 데이트하면서 볼 수도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의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뮤지컬 영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리지널 뮤지컬이 이렇게 영화로 재탄생되는 것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힘이 정말로 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큰 힘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저번에 두 번째 영화를 봤고요. 기자시사에서 먼저 봤는데 기자시사를 보고 이 GV 준비하면서 도서관 가서 안중근 평전을 빌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 가방에 있거든요.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부끄러운 고백인 거죠. 사실 세종대왕, 이순신, 안중근,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유명한 한국의 세 분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가장 가까운 시대의 인물은 안중근이잖아요. 그런데 저 역시도 이 작품을 보기 전까지 말씀드리자면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서야 그 책 한 권을 볼 생각을 했다는 게 사실은 부끄럽고, 바꾸어 말하면 그게 이 작품이 아니었다면 그나마 그 책이라도 내가 빌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작품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사람을 조금 날아가는 시작이 이 영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뮤지컬 영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뮤지컬 영웅과 영화 영웅을 함께 만들어주신 주인공들을 함께 모시게 돼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